자, 그러면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1번 보면 자, 국사교본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죠. 자, 강복구 진단학회가 집필되었고 군정청 미 군정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행된 국사교과서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미 군정이 그 막상 이제 그 국사책을 보려고 하니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진단학계에 요청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 최초의 국사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은 일제시대 총독부가 한국인에게 한국의 사명을 지각시키기 위해서 보급한 교과서다. 그건 아니죠. 대한제국 시기 때 사립학교 교과서 사용되었고 일반인의 교양도서로서 널리 읽힌 책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건 아마 이제 동국사락이나 뭐 윤연필독 뭐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국사 중심의 그 역사 교육을 탈피하고자 저술된 책이고 조선 중기 이후에 이제 서당에서 널리 사용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동문선습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 자, 다음은 세계사 교육에 대한 두 교사의 생각을 비교한 것이다. 자, 가의 인식을 사이드가 제시한 개념을 쓰고 나를 주도한 문명을 쓰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다들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편지에서 이웃나라 생활, 그다음 먼 나라 생활을 지칭했던 역사 교육 과정 시기를 쓰고 나이 각각 세계에서 구성 원리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먼저 가를 보면 자, 유럽 문명이 세계사의 중심이라는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된 동양을 지배하기 위한 서양의 사유 방식뿐이다. 자, 요 개념은 오리엔탈리즘이죠. 사이드가 제시한. 그래서 사이드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사람 이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문명은 주도한 문명. 그래서 8세기에서 9세기 이후에 아시아, 유럽의 연결 중개 무역과 문화 교류의 역할을 해서 세계 시장을 형성했던 그건 이슬람 문명이죠. 이슬람 문명.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의 교육 과정, 그러니까 동양사, 서양사를 이제 이웃나라 생활, 먼 나라 생활인데 이웃나라 생활은 동양사, 먼 나라 생활은 서양사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미 군정식인 교수 용기식이에요. 자, 요 내용 외워두셔야겠죠. 이웃나라 생활, 먼 나라 생활. 이거 뒤에도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나이각각 구성 원리 쓰시오. 그래서 지역 문명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주목해야 된다. 이거는 상호 관련성의 원리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했던 내용 조직은 뭐냐면 단지역적 접근 방법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이제 이게 날짜를 봐야 돼. 이 교육과정 문제들 보면 좀 약간 시기가 좀 지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언제 출제됐는가를 좀 봐야 돼요. 99년 5월 달이면 이때가 이제 7차 교육과정 막 시작하기 전인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7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 7차 교육과정은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 실시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5월 추가가 뭐냐. 이때 이제 그 원래 그 원래 교사가 이제 65세까지 만기였거든요. 예, 정년이. 근데 지금 62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연금 개혁한다고 65세로 다시 환원한다고 그러는데 자, 요때 이제 62세로 바뀌면서 많은 교사들이 이제 퇴직을 했어요. 거기다 또 근현대사 교과도 많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역사를 많이 뽑았어. 그래서 99년도에도 뽑고 또 5월에 한 번 더 추가로 뽑았어요. 역사과 전성시기죠. 하여튼 이걸 통해서 답변을 하시오 있는데
자, 사회과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공통기본과정에 도입된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심화 보충형 과정이죠. 그래서 심화 보충형 과정. 그래서 그때는 학년제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통 그 3학년에서 10학년까지 여기 국민공통기본과정 있고 10학년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네. 예. 그리고 11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2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이게 심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예. 근데 3학년에서 10년까지는 이때 둔 게 심화 보충형 교육과정이야. 예. 그래서 사회과 이렇게 있고 그러면 심화 보충형 교육과정을 도입한 그 예도 있고 운영 방법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 자, 기본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이제 성취 정도를 고려해서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성취 정도를 고려하고 학습자의 학습력을 고려해서 학습자와 학습에 대한 흥미를 고려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운영 방법 그리고 적용할 때 사회과의 고려 개인차 변인 두 가지 요거 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운영 방법. 그다음에 개인차 변인. 예. 요 관련된 내용인데 시험 문제는 뭐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4번을 이제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 초창기 때 문제예요. 그래서 4번 보 7차 교육과정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네요. 학생들 수준에 맞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럼 7차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한 이유 두 가지 쓰시오. 예. 뭐 이것도 이제 한물간 문제지만 한번 볼게요. 학생들의 이제 학습 능력과 학습 요구에 대응한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어, 또 자기 주도 학습자 능력, 흥미, 관심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 계획 제공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 개별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교육의 수월성을 추가했다. 수월성은 자기 능력에 맞게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사회과에서 심화 보충형 수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도입한 이유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사회과에서 내용이 교과 내용이 다양하며 학생들 수준차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식량의 비중이 낮으며 이게 지식량의 비중이 왜 낮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육과정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예,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교육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학습 내용과 학습 능력의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사회과는 학업 성취 단계가 명확하며 교육과정이 학년별로 운영되어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5번을 볼게요. 5번. 자, 이건 5번은 사회과 통합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일부다. 자, 1번과 관련돼서 주어진 문제를 파악하여 증거의 논리적 결론을 조추해내는 사고방법을 두위의 개념을 쓰고 명명하시오. 1번에 들어갈 것은 과학적 절차를 발견, 적용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자, 여기는 반성적 사고력이라고 해요. 예. 두위의 개념인데 반성적 사고력은 뭐 역사과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죠. 일사과에서 나온 개념이야. 그때 일사과 융합형 문제로 요 문제를 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길러 공동체 생활 자발적으로 뭐의 정신을 길러야 된다. 이것도 이제 7차 교육과 사회과에 있는 내용인데 뭐 역사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죠. 참여하는 시민 뭐 이런 것들. 예.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도 역사과고 이제 일사과 뭐 통합형 문제예요. 이게 융합형 문제인데 보면 자,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고급 사고력 신장을 위해 어떤 교수 학습 전략이 필요한가를 다음의 사회과 단원 내용 주제를 토대로 추론하여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그냥 답만 알려드릴게요. 수준별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전략 사용, 탐구학습과 협동학습의 추구 이런 것들인데 요것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부터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건 역사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1997년 교육부 고시 197-15를 공포한 교육과정의 역사 영역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자 여기는 이제 7차 교육과정하고 7차 교육과 개정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야.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 이해, 동아시아를 편성했다. 자 이거는 1997년에 공포된 건 아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언제 때냐면 그 07년 개정 교육 과정이죠. 예, 오리지널 한 거는 요거 외워 두셔야죠. 07년 개정 교육 과정, 노무현 대통령 때 교육 과정은 세 가지 심화 선택 과목을 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09년 개정 교육 과정 바뀌면서 없어지고 세계 역사 이해는 세계사라는 과목으로 바뀌게 되죠. 예전에 한번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세계 역사 이해. 자, 그다음에 중학교 국사는 8학년 때 주당 1시간, 9학년 때 이제 주당 2시간이죠. 그래서 이거 학년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건 중학교 2학년을 얘기하고 요거는 중학교 3학년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과정 할 때 주당 그 시수가 붕괴됐다고 했죠. 예, 붕괴됐던 게 뭐냐면 요때 이제 3시간 정도 배워요. 3시간. 예. 그러니까 8학년 때 1시간, 그다음 2시간. 원래 2로 나누는데 여기 1단위, 2단위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냐면 시수가 균형이 붕괴되기 시작해. 예. 그래서 역사과 교육의 축소가 일어나요. 7차 교육과정 때. 그래서 답이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서는 국사 세계사 내용을 병력적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세계사하고 국사 내용을 같이 이제 냈다는데 그건 틀려요. 예. 사회 과목 안에는 국사 세계사 내용을 번역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국사 과목이 따로 있고 세계사 내용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성이 틀리죠. 예, 그래서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과목이 아니라 이건 아마 이제 15년 개정 09년 개정 교육 과정에 그 역사 과목인가? 그 과목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 교육과정 세 가지 유형 중에 단계형 체제를 구성했다. 단계형 체제는 영어나 수학이야. 예, 영어 수학이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뭐냐면 그 사회과는 심화 선택이죠. 심화 선택이 아니라 심화 보충형이죠. 예, 이런 것들 수준별 교육 과정이. 사회과에서 중고등학교 국사가 필수 과목 독립화했다. 자, 이게 왜 틀렸을까요? 필수 과목으로 필수는 많은데 과목으로 독립했다는 게 좀 틀리죠. 예, 과목으로.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독립을 했어요. 예, 교과가 아니지만 과목으로는 독립했는데 중학교에서는 1997년에서는 사회과 안에 있었어. 사회과라는 그 안에 있고 과목 안에 있고 요 안에 이제 책을 분권화 시켜갖고 사회책하고 국사책을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날 때 뭐 20문제 내면 국사 10문제, 사회문제제 10문제 해갖고 20문제 내는 식으로 사회 과목 안에 국사 사회 파트 2개로 나눠가지고 교과서만 달리한 거죠. 그래서 독립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그다음 8번을 볼게요. 8번. 자, 다음은 역사 교육과 관련된 주요 사실 연표이다. 기획금 이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기획은 국사교육 강화 정책 시행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교육까지 후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당시 정부는 이 민족의 주체성을 내세우면서 국사교육 강화 방침을 내세웠는데 그 이다음 1972년에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설치됐어요.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3차 교육과정의 국사과 독립의 어떤 바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구성되어 국사교육의 강화 방안을 연구를 했는데 그 위원회 명칭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1973년부터 74년 교과서 제도 개편과 이제 교과 독립이 있는데 요거는 3차 교육과정이죠. 3차 교육과정 전반기, 예. 요거는 후반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 국사과가 독립되고 이게 3차에서 5차까지 쭉 가죠. 예, 그리고 또 세계사는 사회과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역사 교육의 이온화 현상이 나요. 예, 요지 때. 자, 내용을 보면 자, 국적 있는 교육을 포괄하면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개편하였다. 예, 이렇게 있는데 예, 맞죠? 요 국정교과서 만들었죠. 예전에는 국정 검정이 따로 있었어요. 국정교과서도 있었고 검정교과서도 있어요. 다 이제 국정 한중으로 통합을 해버린 거야. 그다음에 디귿 시기 때, 이거 후반기 때죠. 3차 교육과정 후반기 때는 연구 개발형 교과서 제도를 바꿔 여러 종류의 국사 교과서를 개발되었다. 요거는 틀리죠. 예. 연구 개발형 도서는 맞긴 했는데 요걸 일종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예. 근데 말만 바꿀 뿐이지 실적 국정이에요. 그래갖고 실적 국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1986년부터 1987년까지는 이 시기가 이제 어느 시기예요? 4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4차 교육과정이 아니라 어, 이게 5차 쪽으로 넘어가겠네요. 예. 이게 4차에서 5차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야.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이때 이제 그 교과서 수의 통일 필요성 제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뭐가 있었냐면 그 앞에 이제 그 1980년대 초반에 일본의 어떤 교과서 왜곡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좀 약간 교과서 내용 체계를 좀 혁신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니은의 국사교육 심의회를 구성했어요. 예, 그 4차 교육과정 때 그래서 국사교과서 편찬 중고안을 만들고 그걸 5차 교육과정에 반영이 됐죠. 예, 그럼 국사편찬 그 충고안을 외워주셔야겠죠.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뭘 이제 했냐 하면 국사 용어의 통일이나 한자음 포기 원칙, 다른 학설과 두 가지 학설이 있는 내용을 취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사 지명의 포기 같은 서술 원칙들을 정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사교과서 편찬 중고안 세부 안으로서 국사교과서 내용 전개 중고안이 있어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세부안을 만들었어.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1992년부터 해서 1996년까지는 이제 6차 교육과정이죠. 6차에서 이제 7차 여기까지는 아주 역사과 순환의 시대야. 그래서 국사교과가 사회교과 통합이 되죠. 3차에서 5차까지는 국사학과가 독립돼 있었는데 이제 사회과가 다시 통합이 돼. 그래서 종조는 국사과 독립, 그 다음에 세계사는 사회과 안에서 했잖아요. 이원화됐는데 이원화가 일원화돼. 그러면서 이제 6차 때부터 사회과가 좀 찬밥, 그러니까 국사과가 찬밥 대우를 받게 되죠. 예. 자, 그래서 국사교과가 사회교과에 통합됐지만 국사교과서는 별도 이제 아까 지금 얘기했죠. 과목으로서도 이렇게 사회와 같이 써. 예. 그렇지만 이제 원래 국사 내용을 아예 사회로 통합시키려 했는데 하도 많이 많으니까 교과서만 두 개로 해서 시험 문제는 같이 내는 형식으로 했죠. 이게 6차하고 7차 교육과정까지야. 이렇게 오진이나 7차 교육과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답이 틀린 거니까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외울 있고는 국사교육 강화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국사교과서 편찬 중관 그리고 거기에 논의했던 내용들 이걸 외워두세요. 제 생각엔 이거 나올 수도 있어. 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감답형을 쓰기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교육과정 전반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보면 기읍과 미은은 해방 이후에 공포 고시된 우리나라 국사과 사회과 교육과정이다. 자, 이와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죠.
자, 일단 도표상으로는 이제 어떤 교육과정인지 좀 봐야 되겠죠. 자, 1995년 여기에는 1차 교육과정이야. 이승만 때죠. 교육과정하고 정권하고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때 당시 정권하고. 그다음에 니은은 2차 교육과정이야. 박정희 시대 때죠. 그다음에 유신 10월 유신 이후에 이제 3차 교육과정이 공포됐고 여기도 박정희 때죠. 자, 민주화 이후부터 해 가지고 그 4차 교육과정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이 니은이 4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5차 교육과정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전두환 때고 그다음에 여기는 노태우 때죠. 노태우 때. 예, 이렇게. 자, 내용을 보면 자, 1 보면 중학교 역사 교육을 국사교육, 사회과 세계사 교육 이원화됐다. 이렇게 인데 요거는 1차 교육 때가 아니라 언제 때부터 3차 때부터 3차에서 5차 때까지 다시 6차 때 일원화됐죠. 일원화.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을 보면 중학교 1학년에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세계 역사를 배웠다. 요거는 이제 언제 뜨냐면 이거는 2차 교육 과정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언제 뜨냐면 이제 1차 교육 과정 때 내용이야. 1차 교육 과정. 또는 교수 용옥기? 예. 이때 이제 내용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교육 과정은 그때 사회과 교육은 이제 사회생활과라는 교과에 직접적인 과목 명칭을 피하고요. 종합교육은 사회 1, 그 지리죠. 그다음 사회 2는 역사, 사회 3은 일반사회 이런 과목의 명칭을 배웠어요. 사회 1 도마자노, 사회 2, 사회 3 이렇게 했죠. 그래서 2차 교육 과정하고 맞지 않고 자, 그다음에 3번을 보면 자, 요거는 3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중학교에서 독립교과였던 국사과가 사회과가 통합됐다. 아니죠. 국사과가 분리되죠. 예, 독립교과가 되죠. 그래서 요것도 틀려. 요 관련된 문제도 뒤에 또 나와요. 뒤에. 자, 그다음에 4번을 보면 4차 교육과정인데 자, 일반기 고등학교 세계사 공통 필수 과목이었다. 4차 교육과정은 일반기 고등학교에서 세계사 과목을 필수 과목이 됐어요. 인문계 4단위, 그다음에 자연계 2단위. 그래서 4단위는 2시간 배우는 거죠. 1학기당. 1단위는 2단위는 1시간 배우는 거고. 예. 요걸 필수했어. 예. 그러면 역사과 얘기하면 황금 시대죠, 이게 진짜. 그래서 지금은 뭐 이과 애들 뭐 세계사는 그냥 교양 과목, 선택 과목이잖아요. 근데 강제로 이제 다 한 거야. 진짜 좋을 때인데 이게 전두환 시대 때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사회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 보충 수준교육 과정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수준교 교육과정이 도입된 것은 5차 교육과정이 아니라 7차 교육과정이에요. 5차 교육과정이잖아. 5차 교육과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틀렸고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게요. 자, 10번은 선택 교육과정 뭔가요? 교육과정, 심화 보충형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야, 7차 교육과정이 있고, 그다음 07년 개정 교육과정 있고요. 09년 개정 교육과정 있어요. 자, 이거 설명하면 좀 복잡해. 자, 7차 교육과정은 노태우, 김대중 대통령 때죠. 자, 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언제 때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요. 자, 근데 이게 계획만 했고 실시를 못했죠.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뭐냐면 이거 버리고 07년 개정교육과정 버리고 09년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 09년 개정과정도 여기 09년 이렇게 개정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박근혜가 등장하면서 또 개정을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09년 개정교육과정 하면 박근혜 때 개정한 거야. 09년 개정. 이걸 또 12년 수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종전에 있는 09년 개정교육과정은 7차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어요, 명칭이. 예.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1번 보면 가에서 이제 한국사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되었다. 이게 아니죠. 이때 이제는 한국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국사였어, 국사. 국사는 필수 과목이었어. 그랬고 이제 선택 과목은 수능은 선택이었죠. 예. 그래서 이게 있고 한국사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되면 09년 개정 교육 과정이고요. 그리고 12년 개정 교육 같은 공교육 개정은 12년 때 수정을 09년 개정 12년 수정 때는 필수 과목이 돼요. 예. 그러다가 이명박 때는 이제 그 한국사 교과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한국사 자체를. 그래서 선택 과목 돌려놨어. 그러면 선택만 했냐? 그러면 한국사를 안 배우냐? 그건 아니죠. 고등학교 때 다 배웠긴 했어. 예. 그 교양 필수 해가지고 배우긴 했는데 형식상 이걸 뭐냐면 선택 과목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가 집권하고 나서 또 박근혜 때는 또 국사주의 또 강화시키는 방향 또 나왔거든요. 또 이게 그 권위주의 정부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정부들은 되게 국사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 나가더라고요. 이때 11년도에 국사과 필수 과목으로 해놓고 이게 09년 개정 12년 수정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자, 나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고등학교에 신설됐다. 아니죠. 요거는 언제 때예요? 가와 관련된 거죠. 여기 실제 교육 과정. 요때 선택 과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세 가지가 있죠. 한국 문화사. 그다음에 그 세계 역사의 이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동아시아사. 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면 다에서는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이 세계 역사 이해로 변경했다. 요거 뒤에 이제 기출 또 나왔죠? 기출문제 나올 건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07년 개정 교육 과정이죠. 오히려 한원이 됐어. 예. 그래서 세계 역사 이해였는데 이게 바뀌면서 세계사 과목 한원이 됐죠.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 가와 나에서는 중학교의 한국사 세계사 용이 역사 과목 통합됐다. 아니죠 이거는요. 자, 역사 과목으로 통합된 것은 언제 때냐면 나와 다야. 07년 개정교육과정과 09년 개정교육과정 때 중학교의 역사에서 한국 세계사 영역이 통합이 됐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는 동아시아어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제시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답이 5번이야. 그래서 각 교육과정, 실제 교육과정과 07년 개정교육과정, 09년 개정교육과정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정확한 명칭들, 과목의 명칭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볼게요. 11번. 자,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은 내용은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은 자, 여기 2000개정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말하는 개정교육과정은 달라요. 여기 보면 교육과학부 과학기술고시 2009년 41호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라 했지만 그 연도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14호잖아. 그러니까 12년도에 만난 거야. 이거는 09년 개정교육과정이지만 12년 수정을 했다. 예, 박근혜 때.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박근혜가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또 만들었잖아요. 예, 임기 말기에. 근데 시행을 했는데 역사과 이제 한국사 그 국정화 문제 또 국정 교과서 문제 돼갖고 반발이 많으니까 역사과만 이제 한국사만 보류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15년 개정을 18년 때 또 수정을 했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그 18년 수정을 맞춰서 또 교과서 새로 나왔죠. 요거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만 옳은 것을 보기에 있는 것을 고른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옳은 것만 한번 찾아보죠. 3번을 이제 디귿과 니은인데 자, 고등학교 동아시아 과목은 동아시아 사회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크게 몇 개씩 나누고 각 시기별로 몇 개의 주제를 나눠서 지역 전체를 비교 조망하도록 한다. 예.
맞죠? 이거 교육과정 내용에 있는 거죠. 지금 15년 개정 교육과정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암기해 두세요. 이거는. 네. 그래서 동아시아 교육 과목의 주제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고대, 중세 뭐 이렇게 나누고 시기별로 이제 몇 개 주제 나누는데 교과서 펴보시면 알 거야. 뭐 율령 체제, 율령 체제에 관련돼서 주제를 나누면 그 밑에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중국의 율령 체제 설명하고 각국의 또 그 영향을 받는 율령 체제 내용이 나오고 뭐 고대 국가라는 주제가 나오면 또 중국이 나오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각국의 내용들이 나오고 이런 내용도 있죠. 자, 그다음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의 조직 원리는 하나는 조직 원리 중 하나는 인류 역사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는 역사는 관점에 지역 세계사의 상호 관계를 조명합니다. 지역세. 이렇게. 그래서 문화권을 얘기해. 문화권. 문화권에도 지리적 구분이 있잖아요. 지리적 구분에 있어서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이 지역 세계를 강조하는 것은 09년 개정교육과정도 강조하지만 15년 개정교육과정도 강조해요. 예. 공통적이니까 이것도 암기해 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답이 디귿과 니은인데 그러면 디귿과 니은은 왜 틀렸냐 이걸 볼게요. 자, 중학교 역사 과목은 내용 체제에서 한국사 용과 세계사 용의 구분 없이 단원별로 통합하여 구성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사 역사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했다. 아니죠. 중학교 역사 교육 09년 개정에서 중학교 역사 교육은 한국사 영과 세계사 영이 구분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근대 이전과 2학년 때는 근대 이전, 3학년 때는 근대 이후를 배우죠. 예, 구분됐다는 거. 이거는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정치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역사학습에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함양했다. 이건 왜 틀렸을까요? 자, 한국사 과목은 정치사, 문화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이건 중학교 역사와 관련된 거예요. 중학교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2번 문제 볼게요. 자, 가는 이제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역사 과목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가의 뭐뭐에 들어간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따라 역사 교과서 설명 내용이다. 뭐에 들어갈 걸 쓰시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요걸 유추하라고 하는 건데 요게 예물 좀 볼게요. 자, 해초는 신라시대 승려죠. 인도 여행 갔다 와서 왕후천축 국조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주의 사상과 행적을 이해하려면 한국사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사를 같이 해야 돼. 이런 것들. 그다음 몽골의 세계 제표한 제국 운영에서도 몽골은 이제 여러 지역을 정복했잖아. 중국을 정복하고 우리나라도 공격하고.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문도와 포트 해밀턴인가. 근데 포트 해밀턴이 영국이 거문도를 지칭하는 얘기예요. 거문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문도 사건도 알려면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긴 하지만 세계적인 어떤 조류를 연관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역사라는 과목은 뭐와 뭘 한국사와 세계사 연관시킨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인 거죠. 우리나라와 세계사를 연결시킨다는 거. 고등학교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사 연결시킨 내용이 나와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도 그 예전에 사회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뭐 그냥 답안만 확인해 보고 이제 넘어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14번 문제가 6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6차 교육과정 파일형 교재 그런 내용도 있고 있는데 이거 나오겠어요. 6차 교육과정은. 예. 예전에 98년이니까 그때가 이제 6차 교육과정 그 할 때 1년 후죠. 7차 교육과정이 이제 언제 시작한 거야? 97년에 이제 시작됐는데 98년도 문제거든요. 근데 아마 전에 교육과정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이게 낸 것 같아. 아직까지는 완벽한 7차 교육과정이 들어가기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9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직까지는 98년까지는 아직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6차 교육과정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육체 교육 과정을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답안을 달아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15 문제 볼게요. 요거는 자, 다음은 동아시아 과목 내용이 학생들에게 제시된 과정이다. 가로 안에 기억의 내용을 쓰고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지식 영역의 수업 목표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모든 구성에 따른 극과학습 유형 중 밑줄친 디귿의 다른 그 유형과 차별된 특성을 쓰시오. 그래서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역할극과 관련된 극과학습 관련된 내용을 좀 플러스 시킨 문제야. 자, 보면 자, 교육과정의 목표 보면 동아시아 목표를 알아야겠죠. 이건 암기해야 돼요. 예. 그 보면 동아시아 전개된 기획의 내용 요소를 탐구하여 문제 해결 방향과 상호 발전 모색을 자세를 기른다. 그래서 이제 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암기했는데 이게 들어갈 건 교류와 갈등이에요. 교과서 내용이 여기 반영됐죠. 여기 보면 명나라 이제 읽었고 여기 뭐 임진왜란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임진왜란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간의 갈등상이죠. 전쟁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의도하지는 않지만 교류가 일어났어. 상부의 문화가 교류하고 일본에도 큰 영향을 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전파가 꼭 평화적인 방법에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등상, 전쟁상을 통해서 전파된다.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에 들어갈 것은 교류와 갈등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니은에 들어간 지식 영역의 수업 목표를 제시했죠. 이때 이제 본 게 지식 영역이죠. 영역별 학습 목표죠. 자, 지식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유추해 갖고 쓰면 이건 저도 이제 그냥 예시 답안인데 자, 여기 보면 임진전쟁의 발생과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이 남긴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17세기 이후의 전후의 임진전쟁의 전개 양상과 전쟁이 국제관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제가 이 지도서를 봤다고 쓴 거거든요. 예, 아마 맞을 거야. 그래갖고 여기 이해한다 식으로 해갖고 학생들 인지를 파악하는 수준에서만 이제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활동 중심이다, 기능 중심이다, 그러면 학생 활동이 들어가겠죠. 인지하고 무슨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분석 때 그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놨으니까 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그 여기 구절 볼게요. 자, 모든 구성에 따른 극과학습 유형 중 밑줄진 디귿의 다른 디귿이 다른 유형과 차별된 특성을 세 가지 쓰시오. 디귿이 그래서 학급 학생 모두 나누고 동일한 주제의 극을 구성하는 극과학습이다. 그래갖고 이제 극과학습의 그 구성 요소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간격이죠. 두 번째가 이거죠. 학생들을 모두 편성해갖고 동일한 주제 그걸 구성하게 만드는 극과학습이고 세 번째가 이제 한 주제에 다양한 모듈들을 이렇게 묶어갖고 옴니버스식으로 하는 게 세 번째죠. 두 번째 구조야. 그러면 요때 이제 차별된 특성들 쓰라고 했죠. 그러면 그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쓰면 되죠. 자, 모든 간에 비교를 할 수 있다. 이거 대본이나 연극 내용은 비슷해 수업이 지루해 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 외워두세요. 특징. 예.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도 6차 교육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6차 교육 과정인데 이거는 그냥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보세요. 예.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는 이제 그 이거는 역사과 단독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과 융합형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사회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것도 그냥 답안을 참고만 하세요. 요것도. 그다음 18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 5차 교육 과정인데 5차 교육 과정 나타난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 목표와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있죠. 아마 이제 92년도 5차 교육 과정이 실시했던 그 시기인데
실시한 게 아니라 5차 교육과정 91년도까지 실시했는데 아직까지는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넘어가지만 다른 학년 또 5차 교육과정이 실시했기 때문에 이게 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민족주의 경향의 평배에 관한 세계사 조직의 조언하기 위해서 한국사 우월성을 강조했다. 딱 봐도 이거는 답이 틀렸죠. 예. 한국사 우월성을 강조하는 건 교수 용역기부터 해갖고 그 7차 교육과정 개정가 한 번도 없어.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부심을 내세운 거지. 이 우월성은 자만심이잖아. 예. 우리가 잘났다. 쇼비니즘 경향이잖아요. 국수주의. 이런 것들은 배척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배척하고 금방 답이 나오죠. 2, 3, 4번은 5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다. 이 5차 교육과정도 나올 리가 없겠죠. 예, 지금 7차 교육과정 개정 내기도 바쁜데 15년 개정 교육과정 내기도 바쁜데 이건 낼 가능성은 없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은. 자,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에 이제 그 보기에 내용에 반영된 교육사정 현행이니까 94년이죠. 94년. 자, 94년도는 이제 그 6차 교육과정이에요. 자, 6차 교육과정이 언제냐? 1992년부터 해서 2000년도까지네. 예. 1992년에서 2000까지. 내가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아니,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니까 저 5차 교육과정 배웠네. 예, 이때 이제 6차 교육과정 막 시작된 거.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에 반영 교육 사조는 뭐냐. 자, 요거는 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이제 엮어지는 문제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내세웠다. 자, 요거 내용을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0번을 볼게요. 20번. 자, 20번 보면 보기의 3차 교육과정 사실 바닥에 고는 것은 요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 3차 교육과정 많이 나와. 요거는 그래서 이게 박정희 때 유신정부 때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보면 학원 중심 교육과정이 입각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맞아요. 그래서 3차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 입각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했는데 요거는 뭐와 비슷하죠? 6차와 비슷하죠. 6차도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학문에서 요구되는 체계적 지식과 탐구 방식을 강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보면 사회과 일부로 편제됐던 국사과가 독립되고 필수 과목 교과형이죠. 맞죠? 요거 예전에 뒤에 기초에 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자 중학교 사이는 지휘와 일반 사회 사이는 지휘와 세계사 이거 못하네요. 사회삼은 세계사 일반 사회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4차 교육과정이에요. 4차 교육과정도 일부 융합형을 이제 강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니은을 보면 자 중학교 사이는 지휘와 세계사 사이는 세계사 일반 사회 사회삼은 지휘와 일반 사회 이거는 5차 교육과정이야. 융합됐다라고만 기억을 하시고 요거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다만 이제 여기서는 3차 교육과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요것만.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표는 09년 개정교육과정. 그래서 여기 보면 2012년 14호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이명박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박근혜 때 수정된 교육과정이야. 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서 고려 시대에 관한 내용 체계를 발췌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가와 나는 동사회과 교육과정 각 과목의 내용 조직에 관련된 진수이다.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것은 이것도 이제 뭐 교육 과정을 암기해야 되겠죠. 각 과목의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것은 문화사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이제 나에 들어갈 것은 계열화야. 예. 그래서 역사 과목인 정치사 문화. 그러니까 중학교의 09년 개정교육과정은 그 뭐냐면 정치사 문화사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다운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사 내용이 많죠. 여기 그 고려사회 발전 과정 보면 그 고려시대 문화 의 특징과 그 변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사 내용도 되게 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문화사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역사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에서 이제 한국사 과목이 학습 내용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발전부터 대한민국 발전과 그 세계 변화에 이르기까지 통시되어 학습하되 계열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하여 중학교와 달리 사회경제 요인과 각 시대 사회문화 대외각을 정치사 흐름에서 이해한다. 그래서 중학교는 정치문화사지만 여기 사회경제사, 그다음에 대외관계사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내용을 차별화시키면서 계열화를 확보했다는 거야. 수학처럼 이렇게 학문의 위기적인 구조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열화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조직 원칙이 나왔죠. 계열성.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볼게요. 자, 가와 나에 시행된 교육과정 시기를 쓰고 역사 교과 체제상 중요 변화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도 뭐 민족사의 정통성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에서 보면 시정과 극복이라는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게 단서죠. 네, 특히 시정과 극복. 시정과 극복은 언제 나왔던 거야? 3차 교육과정에 나왔죠. 시정 극복이. 그래서 이 시정과 극복을 왜 나왔냐면 그 유신정국 때 국내적 위기 상황에 이제 처했기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유신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자. 현재적 입장에서. 그래서 그 국난 극복의 역사를 찾아내면서 시정과 극복을 책을 만들었어. 울진운동이 나온 것도 순화친구 격퇴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험과 극복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게 독학용 교본이야. 그러니까 책을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애들에게 역사과 부도점을 참고하고 낸 건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예. 이거 갖다 버려. 그러니까 이제 3차 교육감 개정 때 이 시험과 극복을 국사 교과서에 편입을 시켰어. 그러니까 내용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차 교육과정과부터는 상업은 이렇게 나눴죠. 국사 교과서를. 예. 그래서 요때 이제 그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이고 그다음에 요 시기에 역사 교과의 체제상의 주요 변화를 보면 과목의 변화가 아니에요. 역사 교과죠. 과목보다 상위 개념이죠. 요때 이제 체제상을 보면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고 사회과에서 나와서 독립교과가 돼요. 독립교과. 체제상을 보니까 독립교과가 됐다. 이거 쓰셔야겠죠. 예. 그 필수 과목보다는 독립교과가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체제상의 중요 변화니까 필수 과목도 써도 되지만 교과 과목의 변화니까.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역사교육 국사과와 국사과의 국사교육과 사회과는 사회과 교육 세계사 교육으로 이원화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3차에서 6차까지 이원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했고 2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어느 시기 때 설치된 이제 어느 시기에 실시된 교육과정 교과 내용 편지이다. 자, 기억의 교과 명칭을 쓰고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과목을 쓰시오. 자, 교수 용어끼는 기억을 동했다. 이건 사회생활과를 동했죠. 사회생활과가 나중에 사회과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학문이 역사, 지리, 국민. 이 국민은 일반 사회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기억은 사회생활과는 민주주의 사회에 알맞는 국민의 양성, 공동생활에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줄 아는 생활의 양성 등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웠고 미국의 아동중심 교육 이론과 통합의 원리에 따라 역사, 지리, 국민을 편성했고 이것도 과목 외워두셔야겠죠. 음.
요거 쓰라고 나올 수 있어. 사회생활과를 구성하는 교수님께 때 과목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과가 이제 역사, 지리, 일사가 이렇게 같이 묶어 있는 그 어떤 기원이 됐던 게 여기야, 여기. 이게. 교수 유목을 모둠의 형태로 제시하면서 설문식 교수 방식을 강조했다. 진보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거죠. 그래서 이 교과 명칭은 이제 사회생활과 이렇게 있고 교과 밑에 과목이 있죠. 교과는 좀 상위 개념이고 과목은 하위 개념이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것이 뭐냐? 역사 보면 니은에 역사를 배웠던 것이 뭐냐면 이웃나라 생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그대로 또 나왔죠. 이웃나라 생활은 어디예요? 그 동양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니은은 디귿 과목은 이제 뭐냐면 먼 나라 생활이죠. 자, 먼 나라 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예요? 서양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웃나라 생활, 그 다음에 먼 나라 생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두 번이 나왔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24번 문제 보죠. 자, 24번 문제 보면 가와 나를 참고해서 땡땡 중학교의 교육과정의 작성 방법을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19년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교육과정, 15년 개정 교육과정의 18년 수정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 내용들 이제 보면 땡땡 중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내용 보면 1학년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교과의 특색을 살리면서 공동체 역량을 구신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역사 수업에서도 이때는 아직까지 이제 계획만 있고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 교육과정 요구되는 기획은 오늘날 우리 관점에 필요한 역사 의식의 함량과 타인의 이해를 배려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에 해당한 역사국가 역량은 정체성과 상호 존중이에요. 요 교육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관련돼서 각 과목마다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교과 역량은 다 공통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 역량을 좀 보면 예, 대개분 네 가지로 있죠. 이게 공통적인 건데 중학교 역사나 고등학교 한국사, 세계 동아시아에서 요구되는 교과 영어 보면 역사 사실 이해, 역사 자료의 분석과 해석,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 정체성과 상호작용 5개네요. 예. 요거 내용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반복된 네파토이기 때문에 각 교과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 예.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는 정체성과 상호 존중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정체성과 상호 존중은 우리 역사와 세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현대사에 요구하는 역사의식을 함양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4개는 제가 또 그 뒷장에다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니은 학습의 장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니은 학습은 보면 여기 있죠. 어디 있어? 향토사. 향토사는 지역사죠. 지역사 하나죠. 지역사 크게 3가지가 있죠. 향토사. 그 다음에 지방사. 요 큰 범위의 지역사면 여기 작은 범위의 지역사. 이렇게 있죠. 향토사는 자기 중심의 역사고 좀 약간 국수적이고 예양심을 바탕으로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 역사교육에 도입하면 자기 지역의 예양심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주체적 관점에서 자신의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역사 전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점은 항토사는 자기 지역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뭐냐면 볼 수가 없죠. 너무 자기 정통의 그 지역의 정통이나 독자성, 고유성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객관적 역사 이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미화로 흐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것은 이제 항토사의 장단점, 지방사의 장단점, 그다음에 지역사의 장단점이 있어요. 네. 요 특징들과 장단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여기. 자, 그다음 내용을 또 보면 니은의 학습에서 디귿의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역사교육 효과의 효과를 한 가지 쓰시오. 자, 원모 중학교 학생의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비교함. 자, 요거는 비교학습이죠. 비교학습은 유사점과 차이점 이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중학교 학생과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비교함으로써 역사 비교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데 비교학습을 통해 서로 다른 지역의 역사적 경험을 특정한 국민학 경험, 형상 사건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런 공통과 차이점이 왜 발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되겠죠. 지역사에 적용될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어디 있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비교학습을 이제 학교에서 적용하면 서로 다른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어떻게 그런 공통점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걸 이해할 수 있다. 각각 다른 지역에 일어난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을 비교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서 그 사실이나 사건들 성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다른 지역 학교와 비교함으로써 향토사 문제점인 객관적 역사의식이 어렵고 자기 미화음을 극복할 수 있다. 그냥 서로 비교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쓰잖아. 다른 지역과 문화에서 비교해 보면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일부다. 이건 2015년 18년 수정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했던 거죠. 기획관 이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역사 과목의 성격을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25번 들어갈 것은 세계사, 한국사야. 그래서 요거는 요거와 좀 유사한 문제가 예전에 나왔죠. 네. 여기 보면 어디야? 요거. 자, 16년도에 나왔죠? 09년 개정교육과정 때 여기 보면 잠깐만 이게 아니고 그러면요. 이게 유사한 문제가 어디야? 네. 여기 14년도 때 09년 개정교육과정 때 우리나라 세계사 역사 관련된 내용이 나왔잖아요. 요거 연장선생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교육과정도 잘 보세요. 예, 핵심 키워드 볼 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세계사 한국사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는 인류의 다양한 문화 형성 과정의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게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목이다. 자, 역사 과목은 초등학교의 학습한 한국사에 대한 기출 이해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역사 과목은 세계사 영역과 한국사 영역을 세계사 영역을 한국사와 함께 관련해 먼저 탐구한 다음에 세계사를 한국사적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조직한다. 이 내용이죠. 예,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사 넘어가잖아요. 예. 자, 그다음 26번 문제 볼게요. 26번. 자, 26번은 이제 이것도 그 동아시아 관련된 내용이죠. 이것도 21년도에 나왔으니까 15년 개정 관련된 18년 수정 교육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가로 안에 기획의 내용을 쓰고 가로 안에 니은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그리고 거기 고등학교 동아시아 교육과정 내용 체계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가 성취 수준이 나와요. 보통 성취 수준은 별로 안 나오거든요. 목표 성격 평가 부분에 나오는데 여기 의외로 이제 성취 수준이 나왔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소주지에서 중요한 그 학습 요소로서 동아시아 범위와 니은을 제시했다. 자, 이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동아시아 학습의 의의예요. 성취 수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동아시아 범위는 동서 일본 열도에서 티베트 고원까지, 남북으로는 베트남 몽골공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동아시아 동아시아 학습의 의의는
동아시아의 당면한 역사 인식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의 관계와 교류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있고요. 이게 나왔으니까 동아시아 범위도 나올 수 있겠죠. 이 키워드도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기억에 들어갈 것이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날로 증대하는 역동적인 지역이라는 걸 보고 있다. 동아시아 사회가 지역이라는 단어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역이라는 말 되게 좋아해. 예. 지역 세계 뭐 지역. 예. 그래서 이제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제 지역하면 이건 국가 안에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지역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의 지역이 아니라 되게 몇 개의 국가를 묶는 걸 지역이라고 해요. 지역. 이 지역사라고 하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아니, 앞에 그러니까 제가 내용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걸 지역사. 그럼 우리나라 지역은 동아시아 지역이야. 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것은 뭐 한국사, 세계사, 그 다음에 뭐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 세계사가 아니라 그다음 몽골사, 뭐 베트남사 그런 거죠. 다 여기 지역에 속하는 거야. 그리고 유럽 지역, 서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거기에 이제 속하겠죠.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명칭이 우리가 생각한 전라도, 경상도 그런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국가 단위를 몇 개로 묶은 게 지역사예요. 그래서 세계사와 이 지역사, 국가사가 서로 연결돼 있죠. 큰 단위가 세계사고 작은 단위가 중간 단위가 지역사고 그다음 작은 단위가 국가사잖아요. 그래서 국가사와 세계사를 이렇게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을 지역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워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보고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 예문만 보고 실제로 그냥 형식적으로 낸 거고 실제로 내용을 외워야 돼. 그래서 그 동아시아 그 15년 개정교육 과정이 해마다 2점씩 나오는데 요번에 1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예, 하여튼 평균적으로 2점 나와요. 그래서 독립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독립된 문제보다는 다른 교과가 좀 띄어가지고 다른 문제 반영돼 갖고 나오는 형태로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하여튼 보면 각 과목의 목적 있죠. 목적, 성격, 그 다음에 평가, 예. 그 다음에 뭐 시간 되시는 분은 성취 수준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정도. 뭐 다 보라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지 뭐 다 보야 되지만 1순위 요걸 두고 보고 시간 되시는 평가나 그 다음에 또 시간 되는 성취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15년 개정교육과정 그 강독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인데 감정이입은 다음 시간 하죠. 예,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